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팬심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많은 이런 근거 자료들로 인해서 감히 임영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의 대파워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차트부터 뭐 영화 매출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수 임영웅이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충분히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물투척 얘기까지 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죽했으면 미국 타임스 스퀘어에 한국이 점령했다. 빼빼로데이를 글로벌 기념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TV조선에 나온 뉴스 방송 장면인데요. 보니까 K푸드, 바로 라면, 뭐 빼빼로, 그리고 뭐 해외에 있을 유명한 푸바오, 여러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광판에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모습도 공개가 되어져 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명한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장,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광고판들이 뭐 즐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노래 부르는 모습도 아주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실 이건 뭐 과거 한터뮤직 어워즈 때 관련된 영상이긴 하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이 이것뿐이냐? 마을회관도 임영웅 아리를 하고 있다. 앞에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임영웅 가수님은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89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200주 연속 1위 달성하는 소식 제가 곧 전달 드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조회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을 놓지 않기 위해 한 번씩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임영웅 가수란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참 입에 담기도 싫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임영웅 가수를 돈벌이로만 이용해서 영상을 올리다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또 영상을 안 올리고 또 다른 영상 조회수만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영상들만 찾아 올리는 그런 인간도 이 유튜브 판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들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올리고 있지만 최대한 임영웅 가수에 대한 뚝심 있는 팬심은 놓으라고 해도 놓고 싶지 않다. 제가 임영웅님의 소식을 예전부터 전달해 드릴 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임영웅 가수 돈벌이로만 영상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임영웅 가수의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이슈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임영웅이란 가수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팬이 된다면 변질될 수 없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튜버 같은 인간은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마 뭐가 옳고 그른지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임영웅 가수의 위상이 아이돌 차트 200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보다 훨씬 더 뚝심 있고 팬심 짙은 전국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여전히 활발한 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도 임영웅 아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임영웅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먼데이 키즈. 야, 이 먼데이 키즈가 가수 활동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임영웅 같은 가수로 돼야 한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많은 할머님들이 계신 곳에서 임영웅이 압승이다.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은 임영웅이었다. 놀라운 게 사실 진성 선배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배가 맞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가수가 이 나이 많은 어머님들의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자라는 사실에 자신은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가수된 입장에서 이 나이대에 맞춰서 응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길 법도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영웅 가수처럼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을 꼽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아마 이분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실질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황정민, 임영웅의 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CJ, CGV, 6분기째 흑자를 맞이하고 있다. 6분기째 흑자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의 힘이라고 딱 되어져 있습니까? 황정민, 임영웅의 힘으로 이 흑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CJ, CGV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4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321억 원, 당기 순이익이 8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9%나 늘어갔고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기록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 덕분이다. 와, 정말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지 않겠습니까? 황정민 가수의 베테랑2가 정말 많은 상영관에 걸렸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경우 콘서트 뮤비잖아요. 콘서트 무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황정민 배우의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어마무시합니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 실황 컨텐츠 역대 1위를 기록한 임영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성과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영웅 님이 등장하는 이런 엄청난 스크린X, 뭐 CJ 4D 플렉스, 뭐 이런 것들 계속하여 특별관 확대를 지속시키는 결정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기 보면은 CJ CGV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뭐 여러 가지 편입 효과와 함께 특히 공연 실황 영화, 스포츠 생중계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이런 스크린들이 굉장히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근데 여기에서 공연 실황 영화,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이 콘서트 무비 영상이 CJ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CJ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영업난이다. 라고 했는데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무비, 지금 12월 연말 콘서트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임영웅 님이 콘서트를 하고 콘서트 무비가 만들어진다면 CJ를 살리는 건 다시 한번 임영웅이란 가수의 힘 덕분일 것이다. 그게 지금 이렇게 현실적 지표로서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매출이 수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을 극장가로 끌어모으는 게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껏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지 않는 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야, 임영웅이란 가수가 뭐 파워가 엄청나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하여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악용되고 또 오물 취급을 받고 있다? 오물이 말 그대로 우리 화장실 가면 보여지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말들이 임영웅 가수에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껏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임영웅 가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올드스타 기자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분 영상에 올라온 이 근거, 팩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요런 말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좀 영상에 공정 자료로서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 올드스타 채널 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중국인들이 자국에 불법 유통된 한국인 계정 정보를 통해 한국인들도 예매하기 힘든 국내 공연과 경기 등의 표를 사들인 뒤 암표 거래로 불법 이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국내 공연 뭡니까 이거? 우리 임영웅 가수님의 피켓팅이 된 것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몰린 것도 있지만 암표파리들이 많아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딱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암표파리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 그러니까 한국인인 척 인증을 해서 만든 계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 9만 원에서 12만 원에 불법 거래를 하고 중국에서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사들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 암표파리들이 알고 보니까는 우리 임영웅 가수님의 표를 사들이고 있었던 걸로 충분히 파악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번 국정감사 10월 달에 있었던 문체부 국정감사 중에 강유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73회나 이쪽 단체가 북으로 이런 전단을 날려보냈는데 여기에는 드라마 겨울연가 그리고 임영웅 나훈아 콘서트 동영상을 담은 USB가 있었다. USB가 뭔지 아시죠? 여기 안에 우리 뭐 영상 파일 같은 거, 음원 파일을 넣을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 오물풍선으로 부르는데 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컨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냐. 임영웅 가수님의 콘서트 영상이 북쪽에서 오물풍선 취급당하게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한심한 작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체부의 소관이고 이것들을 수거하고 확인해서 폐기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 근데 늘 하고 있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강유정 의원은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라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 해당 가수 등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면 이건 무조건 저작권 위반 행태이다. 왜 우리 임영웅 가수가 저작권 위반도 당해야 하고 북쪽에서 소중한, 정말 앞에 말씀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극장가의 35만 관객을 돌파시키는 파워를 보여준 이 소중한 콘서트 영상을 불법적으로 다운해서 왜 오물 취급받게끔 북쪽으로 날리냐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분개함에 제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임영웅 가수의 파워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거대해질 겁니다. 나라에서 국보 차원으로 아주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스타디움 극장에 이어 안방극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 10월 24일 온라인 상영 버전이 공개됐고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했다. 다시 한번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가수 아닙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그룹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임영웅 가수만이 유일하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이것이 꼭 팬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 온라인 공개는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고요. 지금 보면은 12.4%의 점유율로 일주일 만에 주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다시 한번 최정상의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수에 대한 비방이 그것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참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자, 지금 보세요. 제2의 임영웅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불후의 명곡에서 청춘 마이크 특집이 또
방송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또 보고 어떤 채널에서는 뭐 임영웅님이 불후의 명곡에 등장을 할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면 뭐 예상, 추측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허무맹랑한 그런 가짜 뉴스 수준의 어그로는 끌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어떤 안티팬을 형성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뭐 자극적인 썸네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런 팩트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불후의 명곡에 임영웅님이 등장합니까? 우리 똑똑한 소천사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2의 임영웅을 뽑는다. 그만큼 이번 11월 2일 날 방영한 불후의 명곡 청춘 마이크 특집은 뭐였습니까? 그만큼 최정상급의 가수를 뽑기 위해서였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언젠간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가 될 거다. 노래를 정말 잘하면 임영웅만큼 하네.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를 보면 와, 임영웅 가수 못지않다. 어떤 가수가 최정상을 찍으면 야, 제2의 임영웅이네. 임영웅이라는 이름 단어 자체가 상징성을 띠는 날이 곧 다가올 거다. 제가 이 이야기 얼마나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까? 팩트는 어떻죠? 지금 임영웅 가수가 그런 극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불후의 명곡 특집에서도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있을까? 이 기사에 딱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이제 5대 기획사가 아니라 6대 기획사, 이제 임영웅님이 있는 물고기 뮤직까지 하면 7대 기획사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런 하이브라는 초대형 기획사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임영웅 건드린 하이브 으뜸 기업 취소되나 국민 동의 청원만 3만 명을 돌파했다. 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지만 제가 중립적으로 팩트만 전달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요, 으뜸 기업 선정이 되었던 엄청난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으뜸 기업 선정을 취소해달라 라는 촉구 청원 동의가 4일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일에 3만 명이면 하루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지금 터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3만 2천 명이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11월 3일 일요일 오전에 올라온 기준입니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요,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전자청원 내 국민동의청원에서 동의를 얻고 있고 11월 30일 날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간 안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이제 5만 명을 달성할 경우, 그러니까 벌써 3만 명이잖아요. 2만 명만 더 달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4일 만에 3만 명 달성된 게 5만 명 달성 안 되겠습니까? 금방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원이 접수되어서 이제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자, 앞서 하이브는요, 10월 24일 진행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죠. 문체위죠.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공개한 하이브 사내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 내용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 조금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11월 1일 날 하이브 직원의 추가 증언도 쏟아지면서 관련 문건 내용이 추가로 또 공개가 되어 파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추가로 나온 내용이 문제인데요. 특히 이 문건에서는 타 소속사의 아이돌 그룹뿐만이 아니라 가수 임영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굉장한 논란이 터졌다. 하이브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산하 레이블 소스뮤직 소속의 르세라핌이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립싱크 실력을 언급하면서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립싱크로 비난 형성이 좀 만들어졌다가 임영웅이 댄스곡 할 때 너무 티나게 립싱크를 한 덕분에 이슈가 좀
희석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시상식 같은 무대의 경우 이 음악 방송하고는 또 다르게 사실 뭐 많은 상황적인 것 때문에 통 립싱크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 영상의 퀄리티나 영상 소스 음원 같은 것이 음성 같은 것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같은 경우 특히 댄스곡을 하는 많은 아이돌 가수가 립싱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립싱크 실력조차 굉장히 비난 플로우, 비난 형성이 되었던 자신들의 산하 레이블 소속, 그러니까 계열사죠. 자신들의 자기업 소스뮤직 소속의 르세라핌 가수가 문제가 만들어졌었는데 임영웅 가수가 댄스곡 할 때 너무 티나게 립싱크 해준 덕분에 우리들이 좀 희석되었다. 이거 비방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임영웅 하이브라고 검색만 해도 관련 기사 내용들이 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불황기에도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팬덤 경제가 바로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성황리에 성료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 가수는요, 불황기에서도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야말로 피켓팅을 만드는 그런 역대급 가수인데 이런 가수를 건드린 것이 바로 하이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이브는요, 이 내부 문건, 일명 음악산업 리포트가 공개되기 전 9월 달에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자회사와 함께 동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수들과 다른 팬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건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으뜸 기업으로 인정하겠냐? 국민적 차원에서 이것은 취소시켜야 한다. 국민적 운동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르세라핌이 어딥니까? 과거 임영웅님과 한번 격돌했었던 바로 그 걸그룹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통탄함을 머금고 있는 바로 그 사태 아닙니까? KBS 사태, 뮤직뱅크, 뮤뱅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웅님 그 다른 방송에서는 전부 다 이 르세라핌을 선의의 경쟁에서 앞섰단 말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타 커뮤니티에서도요, 엄청나게 회자가 됐습니다. 임영웅의 방송 점수는 빵점이었고 르세라핌은 무려 5,348점이었다. 그거 아니었다면 임영웅은 앨범 초동 판매량만 110만 장, 르세라핌은 30만 장으로 비교조차 안 된다라는 분석글이 이미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그 당시 기사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방송 점수로 갈린 1위의 르세라핌, 임영웅을 꺾고 뮤직뱅크로 2관왕에 올랐다. 이때 이거 사실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쉬쉬하자,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임영웅이 1등인 건 우린 아니까 했지만 이거 분개함을 느끼시고 제 영상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이 르세라핌이 바로 하이브의 자기업 소속이다. 제가 이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 당시 때 사태에서도 이 뮤직뱅크만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이 르세라핌의 모기업인 하이브까지 많은 의혹과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그 내용까지는 가져오지 않겠지만 왜 어떤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을지 충분히 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내부적인 말도 안 되는 문건까지 만든 기업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지금 우리 아티스트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냐. 우리 아티스트는 그저 영웅시대 팬덤을 챙기며 열심히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통탄하다라는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항 출입문 특혜 논란. 이쯤 되시면 이제 알고 계시던 분들은 드디어 소 씨가 말할 걸 말하기 시작했구나. 또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긴데 저렇게 계속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하나. 자,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변우석이 누구냐? 배우입니다, 배우. 대한민국 배우 변우석 씨가 왼쪽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티스트가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로 논란을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이 28일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 시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심지어 국정감사까지 지적이 이어졌어요. 야, 제가 썸네일에 해놓은 걸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의 타이틀인데 이게 다 사실입니다. 2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해당 계획을 공사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 발표했다라는 점과 이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점 등이 지적이 됐는데요. 자, 한 의원은 지난 22일 인천공항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항공사가 기다렸다라는 듯 연예인 기획사에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특혜, 연예인 간의 서열화와 계급화 논란 등이 나온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보면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때문에 이렇게 연예인 출입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변우석 이 공항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말을 할까? 자,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가 나비 효과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배우 변우석 씨인데 엄청 눈부신 지금 이 프레시 라이트가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일반 승객들, 이 공항에 가면 일반 승객들도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반 승객들에게 배우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경호원이 일반 사람들에게 후레쉬를 막 쓴 거예요. 왜 이런 걸 쐈을까요?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인이 워낙 많고 일반 여객들의 불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후레쉬를 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헐리우드나 굉장히 유명한 해외 유명 인사들이 지나갈 때 이 후레쉬 방법을 쓴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쪽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대중들이 쳐다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공식 석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일반 승객들에게 후레쉬를 막 비추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 얼굴에다가 후레쉬 막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전 이걸 매번 사실 다른 가수나 다른 연예인들도 저걸 하는 거 보고 와, 좀 심하다. 경호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임영웅 님도 경호원이 있잖아요. 경호원이라는 건 연예인이 혹시 모를 사생팬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저렇게 후레쉬 쏘면서 다닐 거면 아니 그럼 연예인 본인이 직접 후레쉬 쏘면서 다니면 되지. 이게 완전 피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고 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후레쉬를 쏘면은 이 변우석 씨를 딱 촬영할 때 이게 사진이잖아요. 지금 보면 잘 안 찍혔잖아요. 후레쉬에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게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후레쉬 빛 반사를 통해서 연예인의 얼굴이 잘 안 찍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오죽했으면 황제의 경호다. 이 변호석 씨 본인이 뭐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 소속사와 이 경호원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오죽했으면 연예인에게 무슨 황제의 경호를 하고 앉았다. 사실 이거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근데 참 할 말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런 모습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해졌어요. 팬들을 향해 플래시로 얼굴을 비추고. 참 이런 연예인들의 행태를 보면 참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팬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배려하는 우리 가수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이 의원이 이야기한 말, 결국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것마저도 후레쉬를 쏜 것처럼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특혜, 연예인과 일반인 간의 서열화, 계급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문을 발송한 곳을 보면 소형 기획사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 뮤직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냈다라는 건 이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국회에서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만 거예요. 물론 핑계는 됐습니다. 변우석 씨 사건 이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이 전용 출입문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가장 큰 쟁점은 연예인 전용 출입문 신청 가능 기준이 뭐냐? 소속사의 매출액 기준이냐? 인기 투표로 순위 안에 든 사람이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이런 방침을 결정을 하느냐? 심지어 임의로 특정 연예인 출입을 결정하지 않고 연예인 기획사에서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때만 사용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과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연예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애당초 문제가 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행태를 막는 방법을 뭐 마련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사태를 두고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아티스트가 이 변우석이라는 배우를 두고서 임영웅 가수는 목록이 없었다? 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임영웅 님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참 어이가 없지만 이게 다행인 거는 국회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임영웅은 왜 안 되냐? 오죽했으면은 의원이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했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임영웅 님이건 변우석 씨건 다른 연예인이건 그런 특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경호원들이 잘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원이 편하자고 후레쉬를 비추는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걸 허용하는 소속사나 연예인 본인이나 지금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가 이거 몰라가지고 안 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항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진 거고 거기에서 임영웅은 안 되고 변우석은 되냐 이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티스트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임영웅 2,000원만 돈 번다. 트로트는 거품이 쫙 빠졌다. 이런 기사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장윤정 씨가 굉장히 인기 하락의 원인이 된 립싱크 논란이나 라이브 실력 등등이 있었지만 특히 날이 갈수록 트로트 가수의 인기가 이제는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송가인과 임영웅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아성을 그 어떤 트롯 가수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의 인기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콘서트인데요. 역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탑7 중에서도 임영웅과 이찬원, 영탁에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민호, 정동원은 지난해에 콘서트를 했고 김희재님은 2022년 마지막 콘서트였습니다. 그 외에는 송가인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탑7 멤버들 이외에는요, 이제는 파급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기성 트로트 스타를 제외하면 티켓 파워를 가진 건 임영웅과 이찬원 뿐이다. 일반 가수들은 제작비와 진행비가 비싸져서 콘서트 개최조차
쉽지가 않다. 결국 트로트 가수들의 스케줄은 국내 방송, 행사 등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 결국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가 안 된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일가를 터뜨렸겠습니까?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2집 앨범 발매와 깜짝 놀랄 조용수 작곡가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터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아티스트의 행보를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정말 팬들만을 생각하는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행보를 감히 유튜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대단할 수 있는 건 수년째 변함없는 임영웅님의 팬들에 대한 사랑과 또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의 팬 활동이 막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기사가 참 말이 많다고 합니다. 비판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비판이 많기보단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절대 뭐 양쪽 팬덤 간의 분쟁 조장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팩트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TS의 기록을 넘어섰다. 임영웅 공연 실황 매출 100억 원을 눈앞에 뒀다. 무려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일찍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기분 좋은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훑어볼게요.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Stadium 누적 관객 수가 34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in 서울의 누적 관객 수 34만 명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뭐 방탄소년단 팬덤 분들과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 감정이 상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BTS가 임영웅님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임영웅님이 BTS의 기록을 깰 수도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BTS는 우리나라를 빛낸 국위 선양의 최고 전 세계 1등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그런 아이돌 그룹과 한국에서만큼은 우리 임영웅님이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게 의의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개봉한 임영웅님의 영상이 1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암버를 정복한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상 아닙니까? 최근까지도 무려 40여 개의 스크린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매출액이 97억 원. 업계에서는 해당 영화가 공연 실황 최초로 100억대 매출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어떤 가수들도 자신들의 공연 무비로서 100억 원대의 매출을 돌파시킨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어메이징하죠. 이처럼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이 관객 수 대비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특수 상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IMAX와 스크린X의 매출의 비중이 66.1%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콘서트 영화의 특성상 특수 상영관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해당 영화의 평균 관람 요금이 통신사 할인 등의 부가 가격 혜택까지 받지 못한 28,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4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초대박 기록이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공연 실황 영화가 10대에서 30대 젊은 관객 측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은 50대 이상 관객 비중이 높아 특별관 이용 관객층이 중년층까지 확장된 사례로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대 간의 격차를 메우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기사를 우리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더불어서 BTS가 이때까지 군대에 가 있었고 최근 제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임영웅님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한다. 지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제외하고 아이돌 전체를 통틀어 봐도 어떤 팬덤이, 어떤 가수가 지금 BTS의 기록을 넘볼 수 있고 기록을 넘어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트로트의 약발이 시들해지더니 제2의 임영웅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예능방송 시청률 대박 났지 않습니까?